오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오행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인지 또는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콜 오행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감을 잡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행 중에서 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이란 무엇인가? 목은 나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정도는 봐줄만 합니다. 왜 목에서 나무를 따왔을까? 나무라는 의미를 목에다가 넣었을까? 나무는 끊임없이 자라는 걸로 그 본질을 삼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성장하다가 멈추면 죽음이죠. 그래서 목이 계속 생육성장, 물론 시작 포함시켜서 생육성장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물에서 계속 성장만 하는 것은 나무라고 봤을 때 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나무를 채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은 나무랑 똑같다. 즉 목은 나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동안에는 계속 한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어떤 고정화되어 버린 그런 개념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목이 갖고 있는 의미와 너무 다른데 거기에 매달려 버리게 되니 정작 목은 안 보고 나무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현상,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그런 현상이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내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 설명이야 책에 나와 있는 거 살펴보셨으면 대략 이해되시리라고 보는데 글자를 한번 뜯어봅니다. 목이라는 글자 속에는 이러한 부호가 보입니다. 이 부호는 음양에서 설명을 해드렸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음이요 하나는 양이다 이런 얘기죠. 이 부호가 한자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늘 생각해 봅니다. 이 글자 열십자, 열이란 완전하다는 뜻이죠. 열, 또 십,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십자라는 부호를 가져와서 쓰게 되는데 일음, 그죠? 일음, 일양 이게 뭐냐? 둘이 만나니 도다. 일음, 일양은 도다 이랬죠. 주요 기회사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음과 양이 있는데 목에 바로 그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음, 일양. 저 부호는 그렇다면 도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저 부호가 도를 의미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연구원 학자는 다각적으로 뜯어보고 음미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또 다른 관점에 뒤집어도 보고 그래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이 목이라는 글자 속에 도가 보인다면 음양이 보인다면 여기에 장식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부호는 도대체 뭘 의미하겠느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붙어있는 이유는 이 목이 이 도가 아직은 어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육이잖아요. 아직은 어리다. 나아서 자라는 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은 부가 되고 이쪽은 모가 되어서 이 도를 키우는 거죠. 부가 부도를 가르치고 양도를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양의 도를 가르치고 모는 음의 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음양을 계속 키움으로써 이 도가 점점 완전해진다.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자체로 이미 인간이죠. 그러나 아직은 더 자라야 됩니다. 생육이 필요합니다.
생육과 성장을 포함하는 이 의미가 목이라는 부호 속에 들어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양쪽에서 딱 지탱시켜주는 이런 의미,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목은 자라야 되는 도구나, 즉 어린 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라야 되는 도구나. 목이란 나무, 나무는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고인께서 지혜롭게도 어리석은 제자를 지도하기 위해서 나무를 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나무를 보는데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작 목을 망각해버리는 이런 현상, 이런 우를 범했던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를 부모가 계속 키워서 완전하게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한 분이 안 계시면 한 분만 계시는 거죠. 이 한 분이 부모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주로 어머니가 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키울 수 있는데 아버지는 자식 키우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 자식일수록. 그래서 한 부모가 키웠을 때 이것도 하나의 글자가 되죠. 제주제가 됩니다. 제주가 용탁. 왜? 아니 하나도 없는데 빠졌는데도 잘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제주가 용탁. 또 이 글자는 나중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즉 이 획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가 이쪽 역할을 다 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목이란 어린 도다. 항상 호기심이 많다. 호기심 덩어리라 그러죠. 계속 나뭇가지는 동쪽으로 뻗습니까? 남쪽으로 뻗습니까? 사방으로 뻗습니까? 사방으로 뻗습니다. 어디로든지 항상 뭔가 좀 나가려고 하는,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목 속에 들어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겠구나.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왜? 성장하는 나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끝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500년, 1000년, 2000년 되었다는 나무도 있는데 역시 여전히 자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25세 줄잡아 25세 5년쯤 자라면 더 자라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델로서는 적당하지 않았던 거죠.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석은 자라지 않습니다. 고로 역시 적당한 모델이 되지 못합니다. 물은 흘러가지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의 상징으로 나무를 끌어다가 설명하려고 했던 고인의 지혜가 참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항상 음양이나 오행에서 도를 생각합니다. 이름 일양, 하나 양 하나, 이것이 도다. 이름 일양이 도가 되는데, 희한하게도 목이라는 그 글자, 사실은 글자지만 부호죠. 그 부호 속에는 바로 이런 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항상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철학자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뜻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어떤 우리가 이치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 가치가 나날이 발전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의미를 설명드려 봅니다.